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라인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입장을 내지 않았었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서야 유감을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왜 늦어진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 거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는 이제서야 유감을 표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네이버 직원들은 불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네이버 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라인 야후와 네이버 간의 시스템 업무 위탁이 끝나면 관련한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라인 플러스 한국법인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제기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두고 여태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다, 이미 독도도 바친 거 아니냐, 총체적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네이버를 커버했어야지, 일본 눈치 보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치면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똑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 와중에 어제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라인을 압박한 총무상이 알고 보니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총무상은 라인 야후의 행정지도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인데요. 보시다시피 3월, 4월 행정지도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 조치가 불충분해서 엄정 대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장본인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었다니, 야,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총무상은 지분 매각 강요한 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요.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인 야후가 총무상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네이버를 압박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자회사가 모기업한테 지분 팔라고 강요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렇게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네이버 출신 임원까지 밀어냈습니다. 결국 이건 뒤에 일본 정부가 있었고 여기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백 믿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저러고 있냐, 이게 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이 괜히 그냥 윤석열 정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 헛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당연히 이거는 여론전으로 가고 일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 정부에 지금 매국노가 숨어있다, 반성 없는 일본과 국내에서도 친일파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주 콜라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장, 나경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 대통령실, 정부 여기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오죽하면 구한말을 2023년에 옮겨다 놓은 것 같다,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입원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신데요.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영토를 침탈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의 라인을 침탈하고 이런 와중에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오염수 방류 문제도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핵폐수라고도 불리는 이 끔찍한 일도 일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정부 여당은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이 또한 논란이 거셌었죠. 특히 지금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일본 정부와 언론은 계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었죠. 민방위 영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지도가 활용됐단 겁니다. 어떻게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에 포함된 자료화면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와, 이 끔찍합니다. 이걸 검토하는 부가 바로 행정안전부고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이걸 만들었고
검토해야 되는 행안부가 이걸 몰랐다고 넘어가면 그냥 끝입니까? 우리들이 만든 거 아닌데?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과연 실수일까?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은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독도를 외로운 섬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했던 국방부 정신전력 자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행안부에서는 민방위 교육 영상까지 저런 짓을 저질러서 결국 이건 점점 더 노골적인 일부의 독도 야욕에 명분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이게 사실 헌법에도 떡하니 박혀 있는 건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고요. 참고로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에 독도에 직접 다녀왔죠. 독도는 주권국가의 상징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풀 한 포기 내줄 생각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통해 영토 주권을 확실히 하겠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걸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일본은 꼬투리 잡고 나섰죠.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뭔데요? 참고로 조국 대표도 오는 13일에 독도에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라인 사태의 일환으로 알려졌고요. 일본에서 성장한 한국 기업이 지금 일본에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냐? 아직도 일본에 덮어줄 게 있냐? 이런 비판을 한 거고요. 실제로 대통령부터가 아니 3.1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를 준비 못해서 국권 상실당했다. 일본에는 책임을 안 묻고 어떻게 3.1절에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3.1절에 한다는 소리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일본이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안 하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책임지면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상대는 반성도 안 하는데 우리는 내줄 거 다 내주고 없는 것까지 다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고요. 이러니까 이완용과 무슨 차이냐? 어떻게 3.1절 기념사에서 저런 헛소리들을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정말 충격적인 건 최근에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를 여전히 신뢰한다. 심지어 충분히 신뢰한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당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망한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한 바로 나경원 씨 국회에 들어가게 됐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장본인이고요. 두말할 거 없이 아베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공개 간담회까지 떳떳하게 나갔던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황우여 씨도 과거 친일 편향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친일파 김환란을 찬양하고 아베한테는 각하라고 하고 요직에 있는 면면을 보면 정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이 김태효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인간이 국가안보실의 1차장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 과거에 했듯이 또 기밀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여전히 일본과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일본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